고대 수메르인들은 핸드백 혹은 현대인들이 핸드백으로 인식하는 물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수메르 조각상에는 핸드백과 유사한 형태의 물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먼지 속에서 기묘한 상징, 핸드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지니고 다녔던 물건이었죠. 그리고 똑같은 상징이 대서양 건너 멕시코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빙하기 이전 시대의 유적지에서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핸드백 자체가 미스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비밀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사라진 기술, 세계적인 문명,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가리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불가능한 물건. 이야기는 문명의 요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님루데 대궁전 유적지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위치한 이 도시는 시나시리아 제국의 보석과도 같은 곳이었으며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렸던 곳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그곳에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영국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어드는 사막에서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왕 중 한 명인 아셰른펠 2세의 잃어버린 궁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통치했던 이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으며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궁전의 벽은 높이 2.7m가 넘는 거대한 석고 석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레오드와 그의 팀이 시간의 모래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돌에 깊이 새겨진 놀라운 형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형상들은 인간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 형상들은 오팔루라고 불립니다. 자, 그럼 아부칼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반신반인적인 존재, 현명한 현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느 곳에도 기록되기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했습니다. 독수리 머리나 거대한 깃털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 이 존재들은 원시 인류에게 문명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글쓰기, 농업, 법률, 건축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기묘해집니다. 아시리아보다 수천 년 앞선 고대 삼리아 문헌에는 이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헌에 따르면 이 아프칼루, 알피피찰루 중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는 오안스라고 불렸습니다. 놀랍게도 오안스는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인간의 발과 몸, 그리고 물고기 머리 아래에 인간의 목소리를 가진 생명체로 묘사되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바라수스가 기록한 전설에 따르면 오안스는 매일 아침 페르시아만에서 떠올라 아루크라는 원시 인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문자, 예술, 그리고 온갖 과학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시를 건설하고 사원을 세우고 법을 제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기하학과 농업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해질녘이 되면 이 물고기 인간은 밤을 보내기 위해 바다로 다시 잠수했습니다. 물에서 나온 비인간 문명화 신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세계 최초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님루데 궁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오안족의 후손인 날개 달린 아부칼루 조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그 형상들이 거의 항상 두 개의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물건을 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손에는 솔방울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물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핸드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헐렁한 가방이나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윗부분에 독특한 반원형 손잡이가 있고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단단하고 네모난 용기였다. 가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장비처럼 보였다. 이 부조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날개 달린 아칼루 형상이 이 가방을 들고 원뿔 모양의 용기로 양식화된 신성한 나무에 무언가를 만지거나 뿌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주류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를 살펴보고 꽤 간단하고 안전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설명은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고대 문헌에서 반두라고 불리는 핸드백이 단순히 그릇, 즉 의식용 양동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안에는 성수나 신성한 꽃가루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뿔 모양 도구 또는 물난로는 신성한 나무에 물을 뿌리거나 꽃가루를 묻히는데 사용되는 도구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행위가 정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을 보호하고 땅을 축복하며 풍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진 농업 사회에서 이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건은 종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양동이처럼 보일 뿐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아크칼루가 단순히 나무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근원을 전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한의 전설은 농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사회의 근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들고 다니던 가방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고 그들이 넘겨주는 문명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었다. 그저 꽃가루를 담는 단순한 양동이라는 생각은 좀 얄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 상징의 의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그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시리아 고유의 의식이나 님루데 지역의 풍습이었다면 당연히 그곳에서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탐험가와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 다른 고대 문명의 유적을 발굴하면서 똑같은 핸드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발견은 지역적인 호기심을 세계적인 수수께끼로 바꿔놓았고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흔들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미술 양식도 언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핸드백, 바로 그 핸드백은 똑같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조각품 하나는 특이했지만 그저 하나의 조각품일 뿐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5,000m 떨어진 곳, 수천 년 전에 더 깊은 곳을 발굴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핸드백의 행성. 첫 번째 도미노는 터키에 존재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쓰러졌다. 그곳은 괵베클레테라고 불립니다. 혹시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석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했을 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괵베클레테의 석조물은 12,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으시다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7,000년 전, 스톤헨지보다 6,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곳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원시적인 수렵 채집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건설한 유적지입니다. 토기나 농업조차 발명하지 못했던 이들은 수톤에 달하는 T자형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복잡한 석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둥은 무게가 50톤에 달하고 높이가 19피트, 약 5.8m나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수의 동굴인들이 어떻게 50톤짜리 돌덩이를 캐내고 운반하고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는 노동력을 조직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했을까요? 누가 이 구조물을 설계했을까요? 괵벡 리프의 존재 자체가 인류 발전의 공식적인 설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게다가
이 기둥들 중 하나인 43번 기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돌에 선명하게 새겨진 3개의 단단한 핸드백이 있는데 모두 고전적인 반원형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의 상징이 새겨진 핸드백이 수메르나 아시리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것입니다.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농업이 시작되기 전, 문명 자체가 발명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시인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를 건너 5,000m 떨어진 고대 메소아메리카 메크 문명의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메크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에 번성했던 멕시코의 모태 문화입니다. 그들은 퀘벡 리페만큼이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뚜렷한 선행 문명 없이 정글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석조 조각상으로 유명합니다. 수톤에 달하는 이 현무암 조각상들은 120km 떨어진 산에서 채석되어 빽빽한 늪지를 통과해 운반되었습니다.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르벤타라는 키메크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스테일 19라는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의 신성한 신인 깃털 달린 뱀 기첼 카와타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바로 똑같은 네모난 딱딱한 핸드백입니다. 고대 이라크의 조각상과 고대 멕시코의 조각상 사이의 시각적 유사성은 너무나 놀라워서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드넓은 바다로 분리된 완전히 다른 두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접촉이 없었고 신화, 예술, 기술을 공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메소포타미아의 오한처럼 인류에게 지식과 문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지는 신과 관련된 동일하고 독특한 상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유사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메크 문명 이후에 등장한 톨텍 문명의 거대한 석조 전사상과 툴라의 아틀란티스인들도 이상하고 단단한 상자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힘을 담는 용기라는 주제는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질랜드까지 가봅니다. 원주민 모리족에게도 그들만의 고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테니가 가장 높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3개의 바구니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전합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신들의 모든 신성한 지식과 지혜였고 테니는 그것을 인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대륙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핵심 주제는 같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와 특별한 용기에 담긴 문명의 비밀을 인간에게 전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형 문자에는 핸드백과 유사한 흥미로운 형태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앙크를 생각해보세요. 모든 이집트 신들이 생명의 열쇠로 삼고 있는 앙크는 위쪽에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있고 아래쪽에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혹시 앙크는 이 장치를 양식화한 2차원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열쇠, 도구, 전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명의 여명기인 12,000년 전 터키에서 한 상징이 나타났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되었고 바다 건너 멕시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신성한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 상징의 이야기는 태평양에서 시작됩니다. 기존 고고학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두
엄청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이 독립적으로 단순한 바구니에 똑같은 디자인을 발명했다는 수렴 진화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바구니가 아닙니다. 매우 특수하고 엄격하며 특이한 디자인입니다. 바다와 수천 년의 시간으로 분리된 여러 문명이 신성한 지식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정확히 똑같은 상징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전 인류에게 보여줘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바로 신의 기계였다. 이것이 미스터리의 핵심이다. 이 영상의 제목은 가방 안에 있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임을 암시한다. 주류 이론인 꽃가루 확산설을 넘어서면 가능성은 정말 놀라워집니다. 이제 안전한 설명에서 벗어나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씨앗 은행입니다. 이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자루에는 문명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신들이 지식을 담은 용기를 가져왔다는 아부칼루와 마의 전설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만약 이 지식이 단순히 글쓰기 방법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씨앗이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빙하기 직후 괭베세페가 건설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신석기 혁명입니다. 농업은 서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인디즈 계곡 중국, 메소아메리카 등이 그 예입니다.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씨앗과 그것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첨단 지식이 그 핸드백에 담겨 배달된 걸까요? 만약 그 가방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온도 및 습도 조절 용기였다면 까요? 일종의 창세기 상자처럼 말이죠. 두 번째 가설은 휴대용 에너지원입니다. 이 가설은 훨씬 더 황당합니다. 만약 그 가방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휴대용 에너지원, 즉 장치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고대 불가사의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합니다. 수톤에 달하는 피라미드의 돌덩이는 어떻게 들어 올렸을까요? 볼리비아 푸마punku의 돌은 어떻게 레이저처럼 정밀하게, 오늘날에는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각도로 잘랐을까요? 주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모든 작업은 단순한 구리끌과 나무 롤러, 그리고 많은 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핸드백이 해답이라면 어떨까요? 핸드백 안에 자체 발전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면요? 마치 고대 바그다드 배터리처럼 수천 년 더 오래되고 수백만 배 더 강력한 그런 장치 말이죠. 이 장치는 소리나 주파수를 이용해 돌을 깎는 정교한 도구에 동력을 공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력을 상쇄하여 50톤짜리 돌덩이를 마치 베개처럼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신들이 항상 이 장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이유를 즉시 설명해 줍니다. 이 장치는 그들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들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들이 거대한 머리를 75마일이나 되는 늪지대를 통해 옮긴 방법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머리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띄워서 이동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이론, 유전자 도구 키트. 이건 정말 황당한 가능성이죠.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될 이론입니다. 만약 그 가방이 생물학적 도구였다면 어떨까요? 조각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아부칼루족은 신성한 나무를 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각들에서는 그들이 왕에게 직접 그런 행위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류 해석은 그들이 왕을 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화하다라는 단어가 오역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그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가방 안에 유전자 도구 키트가 들어있고 원뿔은 전달 장치, 즉 초기 인류의 DNA를 조작하는 첨단 주사기나 스캐너였다면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인류 지능의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도약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신들이 인류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인류를 문자 그대로 창조했다면 어떨까요? 가방은 DNA 데이터베이스이고 원뿔은 코드를 작성하는 도구인 거죠. 하지만 더 과감한 상상을 해봅시다. 의식을 변화시키는 장치. 이것은 원뿔 모양을 기반으로 합니다. 고대 조각에서 원뿔은 가방과 거의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방이 에너지원이라면 원뿔은 도구이며 그 모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원뿔 모양은 인간 뇌 중앙 깊숙이 위치한 작은 솔방울 모양의 샘, 송과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기관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 송과선은 제3의 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의 자리이자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핸드백처럼 솔방울 또한 영적 깨달음의 상징이며 그 의미는 전 세계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거대한 고대 청동 솔방울 조각상인 피기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만약 그 자루가 의식을 위한 테라포밍 장치였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왕의 DNA를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 증기 또는 에너지장을 방출하여 주변의 모든 초기 인류의 고차원적 사고를 일깨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예술, 문화, 그리고 복잡한 사고가 대규모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발전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뿌려진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에어로졸이었던 것입니다. 현실 투영기. 이건 정말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만약 가방이 우리 세상에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만들어내는 장치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소스코드 조각이거나 우리의 물리적 현실을 투영하거나 안정화하는 양자장치라면 어떨까요? 신성한 나무는 실제 나무가 아니라 이 현실의 도식일지도 모릅니다.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처럼 앱칼루는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을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래머 또는 정원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핸드백 장치로 구동되는 원뿔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의 코드를 수정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핸드백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건, 즉 물리법칙을 정립하는 장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기술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바티칸의 비밀이죠. 이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빙하기부터 아시리아 제국 전성기까지 수천 년 동안 핸드백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신성한 사원과 궁전에 새겨져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상징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종교 예술에서도 대중의 지식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핸드백에 대한 기록과 숭배가 갑자기 중단되고 군데군데 숨겨진 흔적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 가설은 방문객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고등 존재들, 즉 신들은 OANS 같은 외계 생명체였든 다른 존재였든 간에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자극을 주었죠. 씨앗, 지식, 유전자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는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인류는 마치 복잡한 교훈을 기억하려 애쓰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핸드백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고 조각들은 그저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둡고 불안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의도적인 은폐입니다. 만약 그 기술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숨겨졌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명 전체, 생물학, 종교, 과학이 모두
외계 방문자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대중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종교적 권위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입니다. 왕권 신수설이 외계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들의 권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유일신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의 원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다른 신들이 지식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옛 신들은 악마로 둔갑했고 옛 상징들은 금지되었습니다. 한때 신성한 창조의 상징이었던 핸드백은 없애버려야 할 위험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존해야 할 바로 그 기관들이 이러한 은폐에 일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는 세기 동안 고전 역사가들과 학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 역사에 깔끔하고 정돈된 편안한 시간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원시 인류가 진흙탕에서 기어나와 불을 발명하고 바퀴를 만들고 농업을 시작하며 서서히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 태초부터 고도로 발달된 개념과 기술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경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례적인 행위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더 쉬웠던 거죠. 그들은 누구도 어려운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그 미스터리 주변에 이론적인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식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바티칸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거대한 솔방울 조형물, 피기아로 돌아가 봅시다.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놓인 조각상이 아닙니다. 솔방울의 정원, 코르탈 더피냐에 자리 잡고 있죠. 원래는 이 세기경 이시스 신전 근처에서 발견된 로마식 분수였습니다. 이는 이집트와 로마의 신비주의 종교와도 연결됩니다. 바티칸이 솔방울과 핸드백이 상징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톨릭 교회가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고대 이교도의 마법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흡수하여 악명 높은 비밀 기록 보관소에 숨겨두었다면요. 피기아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들이 손에 넣은 전리품이자 상징인 거죠. 제3의 눈에 이르는 열쇠는 비밀 결사단에 있었다. 그 지식 또한 지하로 숨어들었다. 프리메이슨, 로자크루아인, 그리고 다른 신비주의 학파들은 모두 신성기하학, 잃어버린 지식, 그리고 위대한 건축가에 집착했다. 만약 그들이 대중에게 꽃가루 이야기가 알려지는 동안 비밀리에 전승되어 온 이 지식의 현대적 계승자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오직 아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사용하여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숨기고 있습니다. 현대 군사적 연관성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론입니다. 만약 핸드백 기술이 20세기에 재발견되었다면 어떨까요? 1947년 로스웰 추락 사고의 원인이 기상 관측 기구나 우주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장치 중 하나였다면요. 휴대용 전원 장치, 현실 투영기 같은 것 말입니다. 이 가설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세계가 경험한 폭발적인 기술 발전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칩, 광섬유, 레이저, 이 모든 것이 사막에서 발견된 신들의 핸드백에서 역설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기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밀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정부, 즉 군산 복합체가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중은 꽃가루에 관한 이야기만 접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핸드백들은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실제 의식용 용기들 말입니다. 조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물들이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브루클린 박물관에도 하나 있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아시리아 정화용 핸드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들이 지금 작동을 멈추고 전원이 고갈된 실제 장치들이라면요. 연구자들이 현대적인 분석 장비를 사용해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물 얼룩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방사능을 검사한다면, 미지의 원소 흔적은, 양자 잔류물은, 물리적 증거는 바로 우리 눈앞에 박물관 지하실에 묻혀있는 잊혀진 조상들의 유물 속에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불가사의한 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온갖 황당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 DNA 편집기, 현실 투영기 등등.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은폐 공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또 하나의 황당한 이론이 있습니다. 만약 신들이 모두 외계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고대 외계인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만약 우리가 고대 인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궤베클레 태페는 1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구 전체에 걸친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끝자락, 기후가 극심하게 변하고 대규모 홍수와 해성 충돌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전해지는 영거 드라이어스 시대였습니다. 만약 그 대격변 이전에 고도로 발달한 인류 문명이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틀란티스나 라무리아라고 부르는 전 지구적인 기술 문명 말입니다. 물리학, 에너지, 그리고 어쩌면 의식까지도 완전히 이해했던 문명 말입니다. 만약 그 문명이 스스로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대재앙으로 파괴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소수의 생존자들이 그들의 고도로 발달된 기술의 잔해에 매달려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한족과 케첼코들 신화를 다시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홍수 이후 바다 건너에서 온 문명화의 신들입니다. 그들은 생존자들, 앱스칼루입니다. 이 생존자들은 원시 인류, 대재앙에서 살아남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다른 인간들을 보고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후퇴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신히 지켜낸 단 하나의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모든 지식이 담긴 휴대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만능 장치였습니다. 핸드백, 이 이론 하나로 모든 게 설명돼. 그 시대도 설명되고, 궤백 레페는 수렵 채집인들이 지은 게 아니야. 이것은 선진 생존자들이 지식의 저장소이자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생존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멕시코, 뉴질랜드까지 세계를 누비며 지식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부족에게 문명의 씨앗을 전수했고, 이것이 모든 신화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술의 발전을 설명해 줍니다. 그 가방은 그들의 생존 도구였고, 궤백 리페와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었으며, 농업을 위한 종자 은행이자 법률과 과학을 기록하기 위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즉, 아크칼루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조상입니다. 핸드백은 외계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잃어버린 모문명의 마지막 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끔찍하고도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그토록 위대한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 문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답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화라고 불러왔습니다. 아누나키 조각상, 고브케이프의 형상들, 미소아메리카의 조각상들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신, 왕, 의식용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핸드백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경고의 메시지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 농업, 문명을 가져왔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의 손에 이 물건이 쥐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씨앗 바구니, 물통 혹은 왕실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농부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바로 그 기술, 즉 에너지원 현실을 왜곡하는 장치가 애초에 대재앙을 일으킨 원인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기술적 오만함 때문에 우주의 구조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요? 만약 그들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었다면 어떨까요? 다른 차원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동력원을 상상해 보세요.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궁극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계산착오, 단 한 번의 강력한 에너지 폭발로 기존의 세상은 사라지고 홍수, 화재 혹은 현실 자체의 미세한 파동으로 지도에서 지워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반복되는 그 상징이 선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영광의 훈장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황금시대의 잔해 속에서 살아남아 전 세계에 흩어져 영원히 기록을 남긴 소수의 생존자들이 남긴 경고 말입니다. 다음 인류를 위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종이도 하드드라이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영구적인 매체에 경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산비탈과 사원벽에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징은 축복이 아닙니다. 격리 표시입니다. 한 문명 전체를 상징하는 해골과 뼈다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습니다. 새겨진 문양은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언어는 해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증거들이 단순히 황당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대륙의 돌에 새겨져 있고 우리 조상들이 건널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 미확인 의식용 유물로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원시 인류가 서서히 불과 바퀴를 발견했다는 우리가 공들여 만들어낸 역사는 안락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진보된 기술이 신들의 핸드백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핸드백은 별들이 보낸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과거로부터 온 경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